어디서 맨발을 보일 경우가 있을 때 뭔가 창피해서 맨발을 보이고 싶지 않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제게 온 환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죠.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는 발이기도 한데 단순하게 무좀 정도로 가볍게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 거죠. 무좀이 오래 방치되면 발톱으로까지 무좀균인 백선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족욕하는 데 가보면 발톱들이 누렇게 변한 분들이 많이들 있지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무좀이라고 등한시하고 먹고 사는데 급하다 보니 그깟 보이지도 않는 발인데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게 세월 속에 방치된 것이 결국은 백선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제게 오는 환자분들이 이제서야 노인이 되고 시간도 있어서 그때야 무좀으로 시작된 것이 발톱까지 허옇게 변한 걸 보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된 게 아니라 40년 전부터 그랬으니 퍽 오래도 되었는데 아프지는 않은데 영 꼴 보기가 싫고 어디 가서 발을 내놓을 수도 없이 창피해서요. 대부분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게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걸 모른다는 것이 더 큰 일인 것이죠. 그 무좀에서 시작된 곰팡이균은 어쨌거나 내 몸 일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내 몸 어디로든 가서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좀과 백선의 진균이라는 곰팡이균은 피부 질환에서 사타구니 두피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공용 목욕탕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족욕탕에서 감염이 많다는 거지요. 더 심각한 것은 당뇨병과 만성질환자들에게는 감염 위험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사례로 할아버지가 손녀가 귀여워서 함께 씻기고 같은 수건을 쓰고 슬리퍼도 같이 신고 했던 것이 어린 손녀가 무좀이 걸려서 76세 할아버지는 내 발의 백선이 심한 것 때문이라고 속으로 미안해서 결국 병원을 찾아오신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여러 사례들로 무좀과 백선을 치료했던 것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잘 들으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다른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된 발톱 백선과 무좀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32년째 피부과 의사 최용익입니다. 오늘은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오래된 발톱 백선과 무좀이에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 이거 10년 넘었어요. 20년 됐어요. 심지어 30년 이상 됐는데 이제 와서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발톱이 두껍게 변하고 누렇게 색이 변하고 부서지기 시작하면 신발 신기도 불편하고 여름에 샌들 신는 것도 부끄럽죠. 저도 이해합니다. 오늘은 병원 치료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천일염하고 베이킹 소다를 이용한 족욕인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반드시 천일염으로 해야 합니다. 천일염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만으로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모든 질병은 먹는 데서 많이 걸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을 매우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이, 무좀이 뭐 먹는 음식으로까지 그리 중요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니어가 되시면 생야채와 과일들을 먹는 습관이 또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자연식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톱 무좀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의학 용어로는 조갑백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발톱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발톱 밑바닥 깊숙이 숨어서 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치료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발톱에는 혈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먹는 약을 먹어도 약이 발톱까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피부약은 매우 독하므로 시니어분들께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알려줄 보조 치료 방법과 병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요.
약은 발톱에 혈관이 없어서 전달이 안 되므로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함께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요, 발톱이 완전히 새로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특히 30년씩 오래된 경우에는 발톱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어요. 발톱이 두껍게 굳어져 있고 발톱 및 피부도 변해 있어서 더욱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발톱이 계속 두꺼워지고 변형돼서 나중에는 걸을 때 아파요. 그리고 발가락 전체로 퍼질 수도 있고요. 가족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안 낫거든요. 2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꼭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천일염 베이킹소다 족욕, 왜 도움이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필요한 건 간단해요. 천일염 베이킹소다 그리고 따뜻한 물. 이게 다예요. 천일염 2에서 3큰술, 베이킹소다 2큰술,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 온도계 하나, 타이머. 이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천일염이요. 소금은 예로부터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높은 염분 농도에서는 곰팡이가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두꺼워진 발톱 주변 각질 관리에 도움이 돼요. 베이킹소다는요, 약알칼리성이에요. 곰팡이는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베이킹소다가 발 주변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곰팡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냄새 제거에도 좋고요. 40도 물은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예요. 이 정도 온도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발톱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성분 흡수도 잘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자, 이제 직접 해볼까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물 준비. 족욕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온도계로 재봐서 40도 정도면 돼요. 손을 담가봤을 때, 아, 따뜻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뜨겁다 싶으면 좀 식히세요. 두 번째, 천일염 넣기. 천일염 2에서 3큰술을 넣고 저어주세요. 다 안 녹아도 괜찮아요. 바닥에 굵은 소금이 좀 남아있어도 천천히 녹으면서 효과를 내니까요. 세 번째, 베이킹소다 넣기. 베이킹소다 2큰술 넣고 저어주세요. 이건 물에 잘 녹아서 금방 투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매끌거리면 딱 좋은 겁니다. 네 번째, 족욕 시작. 자, 이제 타이머 10분 맞춰놓고 편하게 발을 담그세요. 발목까지 물에 잠기게 하시고요. 이때 무 좀 있는 발톱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살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해주세요.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서 온도를 유지하시고요. 책 읽거나 핸드폰 보면서 편하게 쉬세요. 10분 금방 가요. 자, 10분 지났죠? 이제 발을 꺼내서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말려주는 거예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덜 말린 상태는 오히려 더 곰팡이 균들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양말을 신은 발이 신발을 신으면 36도에서 38도가 되면 그 진균인 곰팡이균들은 더 룰루랄라 좋아하는 요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이때 발톱이 부드러워져 있으니까 각질 제거하기 딱 좋은 시점이에요. 부드러운 네일 파일로 두꺼워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상처 날 수 있으니 살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무좀 약이 있으면 이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발톱이 부드러워져 있어서 약이 더 잘 흡수돼요. 잠깐,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건 보조관리법이에요. 저도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일염 베이킹소다 족욕만으로는 30년 된 무좀이 완치되지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병원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이에요. 반드시 피부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드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먹는 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30년씩 오래된 무좀은요, 바르는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대부분 먹는 항진균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하셔야 해요. 이 약은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으면서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다는 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발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고 작은 상처도 쉽게 안 낫거든요. 족욕하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물 온도도 좀 더 낮게 37도에서 38도 정도로 하시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 이럴 땐 족욕하지 마세요. 발에 상처나 베인 곳이 있을 때, 발이 붓거나 염증이 심할 때, 피부가 갈라지거나 진물이 날 때, 발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족욕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오세요. 다섯 번째, 이럴 땐 바로 병원. 발톱이 너무 변형돼서 걷기 어려우시면, 발톱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프시면, 고름이 나오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면, 이런 경우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오셔야 해요. 여섯 번째, 꾸준히 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최소 3개월은 해보세요. 일주일 하고 효과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30년 된 무좀인데 일주일에 낫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그리고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피부에도 자극이 덜 가요. 일상생활에서 이것만은 꼭. 족욕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돼요. 발 위생. 매일 발 씻으시죠? 씻고 나서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리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좋아해요. 발톱은 일자로 자르시고요. 너무 짧게 자르면 내향성 발톱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자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 그까짓 거 뭘 소독까지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 아마도 손 발톱 깎으시고 그냥 손톱 깎기를 다시 방치해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 깎기는 정기적으로 소독하세요. 알코올로 닦거나 끓는 물에 담가주시면 돼요. 가족하고 같이 쓰지 마시고요. 신발과 양말. 통풍 잘 되는 신발 신으세요. 딱 붙는 구두보다는 발이 숨 쉴 수 있는 신발이 좋아요. 똑같은 신발 매일 신지 마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신으세요. 신발도 쉬게 해줘야 해요. 신발 안쪽을 햇볕에 말리거나 신발 소독제 뿌려주시면 더 좋고요. 양말은 면 양말이 제일 좋아요. 매일 갈아 신으시고요. 무좀이 심했던 신발은요? 솔직히 버리는 게 나아요. 아깝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게 낫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이런 곳 가실 때는 꼭 개인 슬리퍼 챙겨가세요. 공용 슬리퍼 맨발로 신으시면 안 돼요. 무좀 옵는 가장 흔한 경로거든요. 다녀오시면 발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그 외, 땀 많이 흘렸으면 양말 바로 갈아 신으세요. 집에서는 가능하면 맨발로 다니시는 게 통풍에 좋고요. 면역력도 중요해요. 잘 주무시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면 무좀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30년 이상 된 무좀과 백선, 식생활과 관리를 잘 하시면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30년 된 발톱 무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진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지시는 걸 봤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것. 1000이렴 2에서 3큰술 더하기 베이킹소다 2큰술. 40도 물에 10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발 완전히 말리기. 무엇보다 병원 치료와 함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거 하나예요. 30년 된 무좀은 민간요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꼭 병원 오세요. 피부과 와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요. 의사가 처방하는 먹는 약 드시면서
정기 검진 받으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족욕을 보조적으로 하세요. 그럼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시간은 걸려요.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30년 묵은 거잖아요. 그럼 1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인내심 가지시고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조금 나아졌다고 치료 중단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끝까지 가세요. 69세 조명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준 방법을 꾸준히 하다 보니 나아 보여서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었네 하면서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니까 나은 줄 알고 더는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쯤 웜에 내 발톱이 다시 발톱이 이상해졌네. 병원을 찾아온 케이스도 있으니 꾸준하게 하시는 게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반드시 꾸준하게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발, 건강한 생활.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의학적 면책 조항. 이 영상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의학적 조언,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0년 이상 된 만성 발톱 무좀은 피부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입니다. 영상의 방법을 시도하기 전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